딥띵크 with 컨피던스 논문을 발표하게 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재호라고 합니다. 네, 본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LLM의 리즈닝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트레이닝보다도 인퍼런스 다음에 더 많은 컴퓨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테스트 타임 인퍼런스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리즈닝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모색하는 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즈닝과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풀이 과정을 내뱉고 그 다음에 정답을 내뱉는 이런 과정을 리즈닝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이런 리즈닝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산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더 많은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기법 중 하나가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셀프 컨시스턴시는 LLM이 여러 번 풀고 나온 그 앤서에 대해서 메이저 리포팅을 하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7번 정도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7번의 리즈닝과 7개의 앤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앤서들을 이제 메이저링 보팅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정답 2라는 것을 이제 frequent answer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싱글 리즈닝을 하는 것보다도 셀프 컨시스티처럼 여러 번의 리즈닝을 하는 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성능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향상됨에 따라서 비용도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데요. 기존 방법보다도 거의 1000배 가량 비용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셀프 컨시스턴시는 단순히 정답의 개수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즈닝이 틀리던 맞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리즈닝이 틀린 게 예를 들어서 3개라고 치면은 리즈닝을 고려하지 않고 3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즈닝 트레이스에 동일한 웨이트를 고려해가지고 로우 퀄리티 트레이스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리즈닝의 트레이스를 이밸류에이팅 하기 위해서 컨피던스라는 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컨피던스는 뭐냐면은 LLM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토큰 단위로 이제 각각의 분포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분포의 토큰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토큰을 생성할 때 얼마나 자신 있게, 그러니까 얼마나 컨피던스하게 이제 출력을 생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메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예시에서는 U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 모델이 U라는 단어를 되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컨피던스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토큰에 대해서 저희는 컨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이 이렇게 Let me think about this problem step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리즈닝을 하게 된다면은 이 리즈닝에서 각 토큰마다의 컨피던스를 구하고 그 컨피던스를 평균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글로벌 컨피던스라고 부릅니다. 네, 글로벌 컨피던스는 이렇게 문제를 틀리거나 문제를 맞거나에 대해서 되게 코릴레이션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때 더 많이 틀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면에 20일 때 20에 가까워질 때 문제는 더 많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컨피던스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글로벌 컨피던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컨피던스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컨피던스를 구하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글로벌 컨피던스가 다른 트레이스에 비해 높다고 하면은 그냥 선택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컬하게 틀린 그런 리즈닝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리즈닝은 모든 토큰들의 컨피던스를 구하고 평균을 내야지만 이제 글로벌 컨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델이 모든 것을 생성한 이후에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 로우 퀄리티 트레이스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버릴지 안 버릴지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컨피던스 시그널을 활용해서 이제 로우 퀄리티 리즈닝을 다이나믹하게 식별하고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네, 방법론 소개에 앞서 3가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사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본 논문에서는 컨피던스 메저먼트라는 4가지 매트릭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각 오프라인 메소드, 온라인 메소드에서 이 메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합니다. 오프라인은 모든 리즈닝을 다 생성한 이후에 퀄리티에 맞게 필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온라인 메소드는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필터링을 하는 그런 실시간성이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저먼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verage Trace Confidence인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각 토큰마다의 컨피던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컨피던스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한 리즈닝을 해서 이런 문장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토큰의 컨피던스를 구하고 평균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0, 20, 15와 같은 그런 스칼라 단위의 이제 다니엘 스칼라의 값을 얻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룹 컨피던스는 모델이 생성할 리즈닝에서 특정 슬라이드 윈도우 단위로 이제 리즈닝을 슬라이스를 하고요. 그 슬라이스 된 거 안에서의 그 컨피던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뭐 쭉쭉쭉 몇 번째 그룹까지 그룹 개수만큼의 스칼라 단위의 컨피던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바텀 10% 그룹 컨피던스와 로비스트 그룹 컨피던스가 있는데요. 바텀 10%는 그룹들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을 때 하위 10%, 즉 하위 10개의 그런 그룹에 대해서만 그 컨피던스로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스칼라 단위의 뭐 10, 20 단위와 같은 그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스트는 그룹마다의 컨피던스가 있을 텐데 그룹 컨피던스에서 가장 낮은 컨피던스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델이 정답을 맞출 때 결국 마지막 토큰에서 therefore the answer is blah blah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컨피던스를 좀 중요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휴리스틱한 아이디어에서 테일 컨피던스도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average trace confidence, 그룹 컨피던스 중에서도 바텀 10%, 로이스트 이렇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일 컨피던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페이지에서는 이 메저먼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 리즈닝에 대해서 값을 평가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Average Trace Confidence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모델이 5개의 리즈닝을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 5개의 리즈닝에 대해서 Average Trace Confidence로 이제 컨피던스 값을 측정하게 되면은 각각 17, 15, 13, 11과 같은 그러한 컨피던스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컨피던스 필터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컨피던스 필터링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10% 그리고 90%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는 상위 10%만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의 이제 메이저링 보팅을 하는 거고요. 상위 90%는 이제 상위 90%인 애들만 남겨놓고 거기서 메이저링 보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메이저링 보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컨피던스 웨이티드 메이저링 보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9라는 것을 출력한 앤서가 있을 때 여기서는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나온 컨피던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109에 대한 메이저링 보팅을 이제 다음과 같이 웨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보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띵킹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띵킹은 오프라인 웜업과 온라인 제너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오프라인 웜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타핑 스트레스 홀드라는 그런 스트레스 홀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홀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온라인 제너레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레스 홀드 미만이면은 버리고 뭐 남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S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16개의 트레이스를 오프라인처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16개의 트레이스에 대해서 로이스트 그룹 컨피던스로 각각 컨피던스를 측정을 하고요. 거기서 상위 90%에 해당하는 S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상위 10%에 해당하는 S를 설정을 합니다. 저희는 각각 그거를 diffconf high, diffconf low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diffconf high 같은 경우에 상위 90%까지 다루기 때문에 스트레스 홀드가 되게 낮습니다. 반면에 diffconf low 같은 경우는 상위 10%까지의 스트레스 홀드만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높아서 필터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컴프 하이와 로우의 S를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리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가 측정했던 메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캡을 드리면은 에버리지 트레이스가 있었고요. 모든 토큰에 대한 컨피던스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낸 그런 값이었고요. 바텀 10% 그룹 컨피던스는 저희가 그룹 단위로 이제 한 트레이스 안에서 여러 개의 그룹으로 스플릿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위 10%에 대해서
나온 컨피던스를 이제 평균 낸 그런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테일 컨피던스는 한 리즈닝 트레이스에서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리즈닝 트레이스에 대해서 토큰 컨피던스를 구하고 평균 낸 그런 값이다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민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되게 일반적인 그런 성능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바텀 10% 그룹 컨피던스를 사용했을 경우 이제 90% 필터링과 10% 필터링이 각각 존재를 하는데 이제 10% 필터링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도 이제 되게 스테이러블한 그런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텔 컨피던스 방법론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 2, 4번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했고 3번 로이스트 그룹 컨피던스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실험 결과 10% 필터링을 했을 경우 이제 9%의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90% 필터링을 하게 될 경우에 작지만 그래도 계속 스테이디하게 게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리설트입니다. 온라인 리설트는 저희가 딥컴프 하이와 딥컴프 로우가 있었는데요. 각각 상위 90%의 스레스홀드를 설정한 값 그리고 상위 10%의 스레스홀드를 설정한 그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컴프 하이 같은 경우는 스레스홀드 점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후보군들을 보고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딥컴프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스홀드의 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되게 많이 필터링 되는 그런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딥컴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에서 59% 정도의 토큰을 효율적으로 세이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아이덴티컬 퍼포먼스를 이제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딥컴프 로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그런 토큰 유세이지를 줄이면서 이제 성능을 유지하거나 되게 임프로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딥컴프 하이보다는 높진 않은 성능이지만 그래도 되게 유지되는 그런 성능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딥컴프 로우가 딥컴프 하이보다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가지 다 그 셀프 컨시스턴시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이스트 그룹 컨피던스 필터링을 봤을 때도 이제 딥컴프 로우가 되게 효율적이면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하이 또한 딥컴프 로우와 메이저링 포트 그 사이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얻어갈 수 있었던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컨피던스가 이제 uncertainty와 correlation 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리즈닝 퀄리티를 이밸리에이션 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적으로 이제 탑 10% of tail 그룹이 리스닝 퀄리티적인 측면을 잘 캡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딥컴프 온라인이 얼리 스타핑을 하면서 되게 성능도 보존하고 효율성도 올리면서 되게 어플리케이러블하다 이러한 인사이트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